자, 오늘은 요번 차수에 했던 거 전체 정리 다시 한번 하고요. 짧은 시간에 한번 하고, 그리고 120회 그 문제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보시면 문제를 분명히 나는 쉽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답은 아니에요. 사실 답은 아니고 그냥 방향을 제시한 건데 방향 제시한 거 되게 어렵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10주간 진행됐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산업안전 기본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 보실 때 머리에 그래도 조금 기억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이 뭐겠어요?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측과 노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 안전과 보건 관련돼서 뭐 예산도 책정하고 교육, 뭐 기획 등등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안전기술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런데 계속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120회 때만 잠깐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하고 직무고시 관련된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상할 정도로.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PSM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대상은 주로 화학물질인데, 황산, 염산을 포함해서 모두 51종 화학약품을 뭐 제조, 취급, 저장하는 곳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사고 시에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식으로 피해 여부를 내용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위급 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신속하게 대피하라든지. 그래서 그런 대상과 목적 갖고 있고요. 등급 평가도 PS, M 플러스 M 마이너스 모두 4개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작업에서 정전시키고 작업하는 게 있고, 그리고 충전전로, 그리고 충전전로에서 근접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에 대한 주의사항이 뭔지, 그리고 정전시킬 때 ISSA에 얘기하는 5단계 이제 정전에 관련된 수칙, 그리고 보호구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구는 이제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해당 설비 쪽에 대한 방어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장구는 보호구, 방어구, 기타 장구 이렇게 이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해 보면 제 통계 내용 중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정성적 평가 기법, 정량적 평가 기법. 그 중에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정량적 평가 기법 중에서는 ETA, FTA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성적 평가 기법에는 해접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유상에 나왔죠. 위험예지 훈련. 이거 우리 이제 퍼라운드고, TBM의 위험예지 훈련. 이 내용이 요번에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해서 25점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선적, 대책 실행 등에 대한 4라운드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인리의 재예방 이론. 하인리는 작업자를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노 현상 중에 특히 불안전 행동, 불안전한 상태만 제거되면 아무리 원천적인 문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29, 300. 300번의 아차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이게 있었다 그러면 한 번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런 이제 있습니다. 자, 도미노 이론과 신도미노 이론. 하인리는 이제 도미노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에 버드가 신도미노 이론을 했는데, 이 신도미노 이론은 작업자가 아니라
설비, 관리적인 측면을 봤어요. 그래서 600대, 300대, 10대 1. 600번의 아차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30번의 사람이 아닌 설비적인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긴 경상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엔 중상이 있었다. 이게 이번에 25점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인간공학은 결국 기계가 사람처럼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에너지 대사율, 기초 대사량을 놓고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그 이유를 갖다가 나타낸 게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적으로 힘들고 강도 높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는 에너지 대사율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는 말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능인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끔 장치를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고요. 페일세이프는 하나에 대한 기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중 안전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산업재해나 무죄에 관련된 것,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안에서도 OJT와 OFJT가 있는데, OJT는 말 그대로 부서 내에서 실무 교육하는 거예요. 부서장이 중심 잡고 하는 거고, OFJT는 실무하고는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전문 강사를 불러서 전문 그 교육 장소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두 개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장단점하고 용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즈버그의 직무 충실함, 직무란에서 직무에 대한 그 정체성과 뭐 피드백, 자율성 등등에서 허즈버그의 직무 충실함 5가지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119회인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안전작업 장구 보시면 정전작업의 대책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전중 후 3단계로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밀폐 공간의 사고가 좀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얼마 전만 해도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하다가 그 발생되는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벌써 1년 이상 지난 서울에서 그 통신구에서 화재 났을 때 그때 피해상,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 봤을 때는 밀폐 공간에서 전기 작업하는데 그 밀폐 공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밀폐 공간에 대한 정의는. 근데 그 속에 전기 쪽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하구, 뭐 전력구, 맨홀, 지하 역사, 지하 터널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밀폐 공간에서에 대한 안전 작업이고요.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공기의 농도가 질소하고 산소하고 뭐 기타 해서 얘가 78%, 21%, 1%, 적어도 18에서 23% 유지해라. 18% 미만일 경우에는 질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23%를 넘게 되면은 이거는 연소공학에서 연소 3요소 중 하나다 보니까 그만큼 산소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연물을 잘 연소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가능한 산소 농도는 18에서 23%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정전 작업 공법은 사실 이건 전력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변압기 차 공법, 바이패스 공법, 뭐 고장 그 차단 공법에서 이제 3가지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활선 작업 시 고려사항도 정전 작업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목적은 사고 없이 작업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사고 없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산업안전 쪽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했던 경향 보니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의외로 이제 안전에 대한 비율이 좀 줄고, 그리고 이제
전기 쪽 해당되는 비중이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최근 시험 경향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체 감전은 우리 인체 감전과 허용 전류 한계에 대한 거는 잘 쓸 거예요. 그래서 감지 전류, 뭐 가수, 불수, 심지세동. 요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유사한 게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종류, 산출 근거, 그리고 안전 전압. 감전 사고 예방 대책하고 사고 발생됐을 때 응급 조치. 이거는 이제 뭐 있죠. 사고 발생되면 전원을 끊고 피해자를 현장으로부터 이격시키고 상태 확인하고 뭐 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력 붕대를 사용해라. 그리고 이거 소화시킬 때는 반드시 뭐 굴리거나 뭐 담요를 덮어서 해라. 그게 이제 결국엔 질식으로 이제 하자는 얘기죠. 그걸 신속하게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응급조치 심폐소생술도 5분 이내 해야 그만큼 성공률이 높지, 그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그만큼에 대한 성공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신속하게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해라. 자, 안전전압의 정의와 국가별 기준. 요번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 25점 문제 중에 반 쪽이에요, 이게. 거기는 이제 허용 접촉 전압과 안전 전압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의료 쇼크는 그 인체에 통하는 전류가 심장 부근에 가느냐, 심장하고 약간 원거리 가느냐. 그래서 심장 부근에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쇼크. 매크로 쇼크의 대책은 보호 접지해라. 결국 금속재 외암 접질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쇼크는 심장하고 근접한 쪽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근데 그때 대책은 등조이 본딩 접지를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전류에 대한 한계도 마이크로 쇼크는 10 마이크로 암페어, 매크로 쇼크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에 대한 그 대책, 이거는 이번에 시험 문제에 보폭 전압 맞죠? 보폭 전압 10점 분항으로 IEEE에서 정하는 보폭 전압에 대한 정의와 저감 대책이 나왔어요. 혹시 시험 보셨죠? 이번에 안 보셨어요? 시험 보셨으면 이거 대충 딱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요번에는 전망한 게 조금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기 화재 배선, 요번에 요게 잠깐 멈칫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항상 상습적으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전기 화재 원인 대책. 전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과전류, 결국 열이에요, 열. 모든 것 다. 뭐 단락사건이 뭐니 다 기본 열이 시작한 거죠, 열. 열로 해서 얘가 과열이 된 거고, 과열이 돼서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락이 나든 뭐 단락이 나든 그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기화재 원인 대책은 열이라는 거죠. 자, 트래킹 현상은 트리잉과 트래킹과 흑연화 현상. 트리잉은 절연체 내부, 그래서 수트리, 전기트리, 화학트리. 요게 이제 트리잉으로 가는 거고요. 트래킹은 절연체 표면인데 여기는 금속성 분진 플러스 수분 예요. 그래서 얘가 통전하고 그 차단하고 해서 수분은 증발되고 금속 분진만 있어서 절연체 표면에 쫙 어떤 통로를 구성하는 게 트래킹 현상입니다. 그리고 흑연화 현상은 접점 측면 외부에 있는 근접한 곳에 유기물질이 있다면 걔가 결국은 흑연화가 되는 거죠. 일본의 그 가네하라라는 분이 발견해서
간해하라 현상 혹은 흑연화 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케이블 화재 및 난연화 방법은 케이블 화재에 대한 원인도 기본 정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연화 방법도 기설 케이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신설 케이블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기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방화 도료, 방화 시트, 뭐 방화 테이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내화 전선이나 아니면 뭐 MI 케이블, 뭐 내열 전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에 관련된 것도 공동구 내에서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20m 주기로 3m씩 그 난연화 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45도 이상 각도를 갖고 있는 데는 전체를 다 난연화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25점 문항으로 정전기 나왔었죠. 정전기요. 네. 그래서 정전기 발생 대책. 정전기 발생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얘는 대전과 방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방전 끝나고 다시 뭐가 있겠어요? 다시 대전되면 또 방전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는 첫 번째 전격, 이 감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재, 뭐 폭발, 생산 장비 봤을 때는 생산 장비에 대한 에러 발생으로 해서 자 제품 품질 물량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경쟁력 떨어지는 거고, 네, 등등 있다는 거죠. 또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접지, 등도니 본딩, 그리고 습도. 결국 이제 도전성을 올리자는 거예요. 도전성 올리는 방법만 다 동원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전기는 절연체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전하의 축적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도전성만 부여하게 되면 전하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도전성을 올리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접지, 뭐 본딩, 뭐 습도 조절, 도전성 향상에 되어 있는 물질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아예 그냥 도전성 물질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사람 인체 봤을 때는 뭐 어스링 혹은 그 스트립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손목에 차는 거. 네. 석유류에 대한 정기 대책은 이제 가연물, 가연성 액체인데, 여기서 고유 저항에 따라서 유속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유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전기에 대한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보내고, 그리고 고유 저항이 낮은 물질일수록 빨리 보내도 괜찮다. 특히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상당히 낮춰갖고 천천히 1m/s 정도를 흘려주라는 거죠. 유입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유동대전에 대한 것도 그 가연성 물질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유에 대한 기능은 절연 플러스 냉각 효과를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전기 발생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유속을 낮춰라, 굴곡계 해소를 최소화해라, 뭐 첨가제를 넣어라, 뭐 대전 방지 필터 설치한다. 그리고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아예 뭐 절연유 쓰지 말고 가스 변압기, 가스 절연 변압기를 채택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유동지전에 대한 정의 및 대책으로 볼 수 있고요. 정전기 완화 시간 및 정체 시간은 저희가 쫙 보시면, 과도현상 보시면 처음에 시작점부터 목표점까지 쭉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수라는 게 목표값의 63.2%예요. 근데 정전기 완화 시간은 정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완화되라는 게 제로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그럼 처음에 63.2%, 그러면 제로점에서 봤을 때는 36.8%예요. 이게 이제 완화 시간인데,
이 완화 시간은 이 RCA로 과도 현상 특성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대한 전하량, 이거는 후에 전하량, 완화 후의 전하량. 그래서 시정수 타우는 RC예요. 얘는 고유저항과 유전율로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정수가 목표값이 63.2%이기 때문에 완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왜냐면 얘를 작게 하려면 고유저항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물질에 대한 유전율을 낮추면 된다는 거죠. 고유저항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전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성 물질일수록 정전기 완화 시간이 짧아진다랍니다. 이게 이제 정전기 완화 시간이고, 정치 시간은 발생해서 그 다음 발생될 때까지에 대한 시간, 한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 정전기 완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정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정전기 재에 대한 4가지 모델은 주로 이제 반도체 부품 칩을 놓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뭐죠? 기억나세요? 인체에서 칩으로 가는 거고, 얘는 칩에서 인체, 얘는 주변, 얘는 자산, HBM, TBM.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저는 아니, 하나 틀렸네. 이런 CD에. 네. 그래서 인체에서 칩 쪽으로 방전시키는 TBM, HBM이 있고요. 그리고 CDM은 칩에 갖고 있던 걸 사람 쪽으로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 FIM은 주변 상황을 하는 거고, MM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그 어떤 위치에다 삽입하는 거, 자삽이라 하죠. 자동 삽입. 거기서 발생되는 정전기 발생에 대한 제 4가지 모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얘기를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전 차단기가 시험 문제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 상식적으로 나오다가, 자, 누전 차단기 구성 및 원리는, 누전 차단기는 말 그대로 JCT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LB라고 하고 뭐 EL12 라고 하지만 KS나 뭐 안전 그 코사 가이드에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그 RCD라고 일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에는 사실은 이게 잔류 전류 장치예요. 그런데 그 원래 여기는 JCT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설명을 할 때, 코사 가이드에서 누전 차단기에 대한 기술 지침 설명할 때 JCT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RCD를.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RCD 써버리면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런 용어나 아니면 그냥 누전 차단기로 그냥 하시자는 거죠. EL12는 시작 언어에 대한 시작 보니까 얘는 주로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압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압 동작형은 JCT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용 접시선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ELB는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 나라에서는 이제 ELB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RCD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뭐 I1에서 I2. 그러니까 I1 이거로 I2는 정상인데 혹시 얘가 뭔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 얘를 이 자석을 만들어서 전압을 유기시켜서 이걸 갖고 동작을 시키는 거죠. 저압전로에 대한 지락보는 이거는 이제 뭐 접지식 비접지식 있는데 기술기준 41조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41조 나왔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복잡하게 나왔지만 일단 문제 나왔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의 5동작 및 대책 중에 특히 5접속 5가지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게 만약에 누전 차단기라고 하고 전원 측과 부하 측을 바꿔 달면 MCCB는 동작을 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전 차단기도 동작해요. 동작하는데 이 2차 측에 그 트립 코일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단기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 뒤바꾸면 안 된다. 5접속하면 안 된다. 근데 일본 메이커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얘하고 바꿔 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가 전원 측인지 부하 측인지 라벨을 붙여라. 식별 가능하게끔. 근데 우리나라의 차단기 메이커에서는 전원 측 부하 측을 바꿔 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SCR. 얘가 이제 그 신호 검출을 받아서 얘를 동작을 해야 트리코 여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ON을 하고 나면 오프를 시키려면, 턴오프 시키려면 SCR 전원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바꿔 놓으면 아마 이 전원을 처음엔 온 해도 오프 하려면 전원을 끊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그냥 소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트리코일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원 측과 부하 측을 바꿔 달지 마라. 누전 차단기는 그러니까 그 지락된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거고, 트립하지 않고 거기에 경보를 울리는 게 누전 경보기입니다. 누전 화재 경보기. 그래서 그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에는 누전 경보기, 내선 규정에서는 누전 화재 경보기 돼 있어요. 그래서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은 뭐 계약 용량 100A 이상의 1급은 60A 이상, 2급은 60A 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차단기 트리코일로 갈 거냐 아니면 부저로 갈 거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용과 산업용에 대한 누전 차단기 비교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 교재에서는 이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주택용이 새로 나와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거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고민되더라고요.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이
뭐죠? 주택용하고 산업장이 옛날에 구분이 안 됐었는데 구분이 됐으니까 네.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뭐냐면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감전보호 아니에요? 그쵸?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근데 차단기 나오는 거 보면 조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요. 이 특기에. 그리고 그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보시면 50A 이상인 경우에는 200mA 이하에서 0.2초인가? 2초 이내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목적이 아마 기기의 오동작 방지일 것이고 나머지는 감전인데 그냥 단순하게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이 뭡니까? 그럼 다 감전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산업용 50A가 아니고 일반용 30A 이하짜리도 산업용으로 나오니까 그 30mA 변환초를 또 나누어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저기 검수 가갖고 누전 차단기 붙어 있어요. 그 누전 차단기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 기준에 붙이게 돼 있어. 그래서 감도 전류가 높아갖고 누전 차단기 설치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발주처에서 그거를 하라고 해서 했네요. 아니 했으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했으면 다 가만히 있어. 뭐 감전보 뭐 이거 아닐까요? 그럼 30mA 0.03초인데 이거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워낙 많아. 법령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방폭 설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방폭 문제. 근데 분야가 조금 다르지만 방폭 설비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의 종류.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본질 안전, 몰드, 충전, 비즈마. 이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폭 구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겠어요? 우선은 폭발 위험 등급별 장소를 구분해 장소. 그래서 0종,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겠죠. 0종 장소는 항시 위험한 장소. 그래서 연간 노출 시간이 1000시간 이상. 1종 장소는 10에서 1000시간. 얘는 0.1에서 10시간 정도의 위험 노출 분위기 있다라는 거죠. 얘는 항상 위험한 거. 얘는 정상시에 간헐적으로. 얘는 비정상일 때 위험한 거. 이렇게 해서 위험 장소를 구분을 하고 구분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방폭 구조가 얘는 본질 안전의 이중 절연 구조 갖고 있는 IA만 하고 얘는 모두 다 얘는 IA 플러스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0종 장소는 IA만 한 거고요. 1종 장소는 비저만 뺀 전체다. 그리고 2종 장소는 다 적용한다는 거죠. 방폭 배선도 금속관 본질 안전 배선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증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금속관 배선할 때는 자, 나사선에 대한 접촉 위치를 5선 이상 해라. 그리고 내부의 습기 결로로 인해서 드레인 밸브 설치해라. 그리고 그 가열성 배관도 방폭 구조를 갖고 있는 가열성 배관을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접촉점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전증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정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금속관에 해라. 그리고 본질 안전 같은 경우에는 비본질 안전 회로로부터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폭 구조 중에 3가지 관리 항목이 있어요. 최고,
표면 온도 이게 있고 최대 안전 틈새 이게 이제 화염 일조 한계 혹은 MESG.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최소 점화 전류 B. 그래서 최고 표면 온도는 450도부터 85도까지로 모두 6종류로 구분해요. 근데 여기는 유입이나 몰드나 아니면 압력인가? 압력 그리고 안전증 되어 있고요. 최대 안전 틈새는 내압방 복구죠. 최소 점화 전류비는 본질 안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 안전 틈새 화염 일조 한계 MESG는 모두 세 단계로 보죠. 기본적인 메탄을 기준했을 때 가스 등급을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0.9 이상, 얘는 0.5에서 0.9, 얘는 0.5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로 구분합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관리하는 최소 점화 전류 B는 이 B는 메탄가스의 점화 전류하고 해당 가스의 점화 전류 이거에 대한 B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A, B C등급에서 얘는 0.8 0.45에서 0.8 얘는 0.45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서 방폭 구조도 방폭 구조지만 화염 방지기 등등 그리고 방지해서 신속하게 위험한 인자를 검출해서 그래서 이거를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전기 이론 중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하자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열전 효과. 이번에 모 기술사 문제 열전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3개. 제어백, 펠티에, 톰슨 세 가지에 대한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세 가지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 근접 효과의 일부인 표피 효과는 도체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 합니다. 표면에 전류 밀도가 높은 거예요. 전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전류가 집중돼서 흐른다는 거죠. 그 면적에 대비해서.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쇠교수, 결국 이게 얘가 쇠교수 아닙니까? 쇠교수가 증가하게 되면 인덕턴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얘가 증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피던스가 크다는 거예요. 얘가 크다고 하면 얘가 커지니까 얘는 낮아지잖아요.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표면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내부에 갈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침투 깊이는 파이, 투자율, 주파수, 도전율. 그래서 특히 주파수와 침투 깊이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침투 깊이가 낮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침투 깊이가 낮으니까 자꾸 표면에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대책에서는
주파수를 낮은 쪽으로 조정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60Hz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방법상으로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중공도선, 뭐 복도체 방식, 뭐 주파수 조정, 아니면 직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주파수가 없는. 초전도 현상은 이렇게 자기장과 전류 밀도와 온도가 관계해서 세 개의 특정한 인계점, 요 상태 세 개 인계점 안에 있을 때 상태를 초전도 현상. 결국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하나라도 벗어나면 얘는 제로 바뀌면서 요 현상이 바로 저거죠. 퀸치 현상. 그래서 퀸치 현상을 안 생기게 하려면 특정한 인계점을 맞춰야 되니까 냉각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제 결국. 그리고 초전도 현상 중에 특징 중에 이제 퀸치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마이스너. 그거는 어떤 도체의 자장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빗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붕 떠 있는 거. 자기 부상 열차에 활용한다. 그리고 조셉슨 현상은 뭐냐면 아주 얇은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두 초전도체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한 쌍이 돼서 전류가 흘러간다. 그런데 어느 한계 전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전이차가 생겨서 그때는 교류 전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이제 조셉슨 현상입니다. 그리고 SMES라고 해서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자기 에너지 이거잖아요. 자기 에너지 축적할 수 있는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르호프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어요. 유입 유출 전류는 같다. 그게 제1법칙 KIL. 제2법칙 KVL은 기전력은 각 단자 전압강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 손실은 무부하와 부하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렬 운전 조건 보시면 단상 같은 경우는 극성 같아야 된다. 뭐 됐죠? 뭐 상회전 같아야지. 그 전압 같아야죠. 용량도 되도록이면 같아야지. 퍼센트 임피던스도 같아야 등등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다뤄지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은 쪽으로 부하가 집중되니까 그것도 좀 맞춰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렬 운전 결선 방식도 그냥 쉽게 시켜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뭐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특히 얘 중에 얘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데 단지 그 벡터에 대한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A, B, C 상에 대한 그 결선이 바뀝니다. 그거는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A 변압기와 B 변압기에 대한 그 결선 방식이 같은 것끼리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가 이제 저희가 10주간에 걸쳐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좀 그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억력 상기 차원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혹시 뭐 다 기억나시는 거죠? 네. 이거다가 다음 차수에 이제 전기 쪽 딱 넘어가게 되면요, 이게 또 다시 다 반납이에요, 다. 그게 다 순리예요, 순리.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이제 휴식 좀 하시고요. 요번에 시험 보시죠? 네? 보시죠.
자, 시험 본 거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이 문제풀이를 보시면 한 2시간 이상 하는데 한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거였나? 저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실 내용도 있고, 제가 바라본 전망이 원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어요. 야, 그리고 세상에 이런 법령도 다 있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 10분 휴식하신 다음에 그 이번에 진행했던 120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창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도 진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